어떻게 이런 국가 엘리트들이 진짜 좀 더 자주적이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주국방 의지가 실종된 거는 이거 무슨 큰 사건이 나야 네. 큰 사건이 나야 고쳐질 겁니다. 그 큰 사건은 예. 보통 전쟁이라고 해요. 그렇죠. 전쟁. 예. 이 조지 오웰이 한 말이 여기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예. 지식인은 끝없이 변명을 할 수 있다. 예.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피를 흘릴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야 네. 이런 관념적인 예. 사대주의적인 무책임한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예. 그렇다고 전쟁을 불러들일 수는 없는데 근데 그 말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언젠가는 피를 흘리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 지금 잠재적 악몽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면서도 심청 심리에는 야 이러다가 적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도 한다고요. 그렇죠. 저 가게 주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공산화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6.25를 한번 겪어봤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잖아요. 더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이 오늘 밤이라도 발작을 해가지고 핵 미사일 발사보단 누르려고 할 때 말릴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네. 7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떨어지는데 세계에서 이런 아슬아슬한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안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안보를 챙기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가지고 그 친일 매국이라고 욕하는 그렇죠. 이런 강력한 세력이 있다고 하면은 예. 이것의 결말은 결국 피 흘리는 거 아니냐? 그게 내전이든 네. 뭐 핵전쟁이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저께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반대되는 논의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사실은 북한하고 완전히 서로가 손잡고 전쟁을 없애자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 아버지가 예. 아들한테 뭘 가르쳐 줬느냐. 예. 근데 과연 흥남 철수 때 예. 넘어왔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거 보면은 뭐 자기가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이승만 박정희 비판, 예. 한일회담 단계, 예. 박정희의 농촌 정책 비판, 예.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아니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이 예. 어떻게 이승만 박정희 농촌 언제와 정책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한일회담을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공산주의를 맛보고 온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예. 아버지로부터 반대한민국적 교육을 받았다고 봐야죠. 예. 그 교육을 뭐 몇십 년 동안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예. 그래서 그게 결국 대통령 되었을 때 나타난 행동은 사실상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면서 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더니 평양에 가가지고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예. 자신을 격하하고 예. 같은 문장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예. 국방위원장 김정은의 소개로 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 같은 문장에서 보면은 국방위원장이니까 김정은이 남쪽 대통령보다 위 아닙니까? 예. 그죠? 남쪽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은 김정은은 음. 말하자면 상황으로 예. 자신은 남쪽을 다스리는 총독 정도로 예.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블룸버그 통신인가 어딘가 예.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 나온 거 예. 일관된 그 행동을 5년 동안 일관되게 했거든요. 그렇죠.
김정은이 좋아하는 정책을 찾아서 하고 예. 김정은이 싫어하는 정책은 절대로 안 하고 그렇죠. 김정은이 미워하는 사람은 괴롭히고 예.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은 예. 밀어주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문재인 씨의 머릿속에는 김일성이 들어있다고 봐야지. 뭐 그렇죠. 김문수 같은 사람, 김문수 위원장 같은 사람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는데 예. 그걸 설명하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듭니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다. 그것도 사상가를 존경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신영복이 의 글씨체로 그렇죠. 국정원 원운석을 새겼다. 그럼 국정원 원운에 김일성의 사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암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장명 더불어란 말이 예. 신영복에게서 나왔다. 예. 이 세 개 합치면 당시의 국가지도부, 청와대, 예. 대통령이죠. 대통령, 여당, 예. 국정원에 김일성의 악명이 드리워져 있었다라고 보는 게 그렇죠. 타당하다고 예. 안 생각. 뭐 그래서 뭐 고영주 변호사님도 하셨듯이 사실상 김정은의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 간첩이다. 뭐 예. 간첩이란 말은 저쪽 그 정광훈 목사 쓰고 그건 둘 다 대부분에서 무죄가 됐죠. 그렇죠. 예.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 논리도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반역 정권이었느냐, 문재인의 사상은 공산주의자냐, 예. 아니면 간첩이었느냐 하는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예. 이런 지도자의 국가 이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는 예. 다소 뭐 과장된 게 있더라도 예.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검사한 판례. 사실 저도 뭐 정폭 공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2, 제3의 문재인 또 문재인보다 5배, 10배, 100배 더한 그런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지금 보면은 반역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 예.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화된 예. 거기서 반성을 해가지고 예.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한테는 용서를 하지 않아야 된다. 예. 그래서 서독 시절에 헌법수호청을 만들어가지고 예. 과거에 반자유민주적 활동을 한 사람은 공무원이 못되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주로 나치와 공산주의자인데 예. 근데 또 특히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계속 이런 걸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주국방 의지는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점점 이렇게 뭐 스톡홀름 증후군입니까? 하여튼 이렇게 공포 무장 해제되니까 뭐 이렇게 아둥바둥 힘들게 싸우느니 차라리 김정은이하고 타협을 해서 적당히 지내자 이런 심리가 저는 퍼져갈 수도 지금도 퍼져가고 있고 그런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정교전은 민노총이 그렇죠. 정교정 민노총 민주당 그렇죠. 조직된 세력으로는 이 그다음에 방송 뭐 MBC나 KBS 예. 이런 하나의 뭐라 하여튼 좌파 카르텔 아닙니까? 그렇죠. 좌파 카르텔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과 동원력으로 예. 대한민국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도전하고 있다는 말은 예. 대한민국이 대표하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예.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막아야 할 세력이 예. 정치 세력으로서는 국민의힘이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가기구인데 예. 그 다음에 언론인데 예. 근데 국민들의 분별력이 예. 더 약화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한 10년 전 광우병 나오기 전에 예컨대 지금 후쿠시마 괴담 같은 걸 했다면 예. 지지 찬성한 사람 10%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지지가 반을 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하여튼 이 과정에서 언론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뭐 역할이라기보다 많죠. 이게 무책임성. 뭐 예. 안에 사드 괴담, 천안함 괴담, 광우병 괴담에 앞장선 MBC, KBS 등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신 민노총 또 좌파 NGO들 정교조 또 민주당 이런 좌파 카르텔 하여튼 참 무서운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 선배님 계시고 이런 분들이 좀 활동하시니까 그런데 점점 이게 40대, 30대, 40대로 내려가면 이제 그런 것도 끊어지고 우파 보수의 뭐 이념과 또는 농계 이런 분들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세력, 반공 자유민주 세력이죠. 반공 자유민주 세력이 갖고 있는 정치 자산이 많잖아요. 무슨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예. 경험이 많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써야지. 그죠? 예. 그걸 써야 되고 그걸 쓰도록 만들려면은 자주방 이야기로 넘어오는데 지금 우리의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나라다. 그렇죠. 적화 통일될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자유 통일할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분단이 오래 간다. 예. 꼭 우리가 자유 통일로만 가야 된다는 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 노력에 의해서 예. 적화 통일도 될 수 있다는 걸 예. 공감한 바탕에서 전투적으로 싸워야지 사실은. 그죠? 그렇죠.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아니 지금 한국 상황이 아직 전쟁 중이다. 종전선언이 없고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았고 북한 농단 정권이 있으니까 전쟁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전쟁 중이면은 전시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이 한반도에서는 계속되니까 냉전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요. 예. 누구는 냉전적 사고를 가졌다고 욕을 하던데 예. 아니면 그러면 아직 겨울인데 봄이 왔다고 해가지고 런닝셔츠 바람으로 바깥에 가서 놀다가 하다가 얼어 죽으라 뜻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한국인들은 냉전적 사고방식도 가지고 동시에 그 냉전을 극복하는 예. 통일의지도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보고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라 그러면 예. 그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폭하고 그걸 북한의 수화가 되라는 말이죠. 그걸 무슨 말이라고 그걸 뭐 아주 근사한 그런 말을 하면은 야 고귀하게 보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좌파는 아니라 우리 보수 중도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면 요새 세상에 요새 간첩이 어디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런 거는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전 세계 유일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는 유일한데 지나고 놓고 보면 뭐 몇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제일 유사한 사례가요. 무슨 사례냐면 황제가 반역자가 된 경우가 있어요. 아. 그게 말하자면 러시아에 표토르 3세가 있습니다. 예. 표토르 3세는 예. 3세를 하면 뭐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부인이 에카테리나 2세거든. 예.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예. 이 사람이 어릴 때 교육을 프러시아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를 숭배할 사람이 됐어요. 아. 근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데 이 사람이 어쨌든 황태자가 됐다가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나서 황제가 됐습니다. 예. 그게 18세기 황제가 됐을 때 그때 유럽에서 7년 전쟁이 예. 진행되고 있었어요. 7년 전쟁은 한켠에는 러시아, 영국, 또 한켠에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미국이나 인도에서도 파생돼가지고 일종의 세계전쟁인데 거기서 러시아 프리드리히 2세가 콩나라 몰려가지고 베를린이 러시아군이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항복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러시아 황제로 표토르 3세가 즉위하니까 이 사람이
노선을 확 바꿔가지고 친프러시아 정책을 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동맹을 바꿔버려요. 예. 그러면서 군대를 프리드리히 2세한테 줘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대요. 그러고 적대국인 프러시아의 군사 제도나 이런 걸 막 받아들이고 하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에카테리나 2세와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표토르 3세를 몰아내고 감옥에서 죽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에카테리나 2세가 등장하는데 황제가 반역한 그렇죠. 세계 역사상 유일한 경우입니다. 예. 유일한 경우. 근데 굉장히 요새 한국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그 표토르 3세의 머리에는 러시아가 없어요. 조국이 없어요. 조국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오로지 적인 프리드리히 2세를 숭배하는 거라. 한국에서 그렇죠. 지금 김일성 숭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혼을 팔아버렸다 지금. 예. 황제가 영혼을 팔고 한국에서는 예. 대통령이 적의 영혼을 팔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굉장히 비슷합니다.